아버지를 감옥에 보낸 건 다름 아닌 그가 가장 사랑한 딸이었습니다. 진세미는 떨리는 손으로 아버지 손목에 수갑을 채웠습니다. 이것이 복수의 시작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선택이 불러온 건 복수가 아니라 진실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친밀한 리플리 최종의 예상 줄거리를 가져왔습니다. 진태석의 최후, 진세미의 선택, 그리고 차정원과 주하늘의 새로운 시작까지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요.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1부 진태석의 착각, 모녀의 연극. 한혜라가 건양그룹 회장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그녀의 입에서 나온 말은 모두를 놀라게 했습니다. 차정원이 증거를 조작했다는 것이었습니다. 한혜라는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차정원을 범죄자로 몰았습니다. 기자들은 일제히 카메라를 들이댔고 차정원은 순식간에 궁지에 몰렸습니다. 하지만 차정원의 얼굴엔 당황한 기색이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녀는 잠깐 한혜라를 바라보며 눈을 깜빡였습니다. 이것은 신호였습니다. 진태석을 완전히 속이기 위한 연극의 시작이었습니다. 진태석은 병실에서 이 뉴스를 보며 안도의 웃음을 지었습니다. 역시 한혜라는 자기 편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는 한혜라가 차정원을 배신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그를 완전히 방심시키기 위한 모녀의 치밀한 계획이라는 것을 그는 몰랐습니다. 같은 시간, 차정원은 조미향과 함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조미향은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지만 차정원은 조용히 미소만 지었습니다. 걱정하지 말라고 자신과 한혜라 회장이 연극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진태석을 완전히 속이려면 둘이 적인 척해야 한다고, 그래야 그 사람이 방심하고 실수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조미향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지만 여전히 위험해 보였습니다. 한편 건양그룹 본사에서는 또 다른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진세훈이 아버지 진태석의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손은 주먹을 쥐고 있었습니다. 진세훈은 최근 알게 된 충격적인 사실 때문에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진태석의 친아들이 아니라는 것, 이 사실이 그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진세훈은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가 진태석과 마주했습니다. 진태석은 여유로운 목소리로 무슨 일이냐고 물었지만 진세훈의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진세훈은 이제 알았다고, 자신이 왜 건양그룹 후계자가 될 수 없는지 알았다고 말했습니다. 자신이 진태석의 친아들이 아니라는 것, 친아버지가 다른 사람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진태석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어 그래, 내가 알았구나. 하지만 그게 뭐가 중요하냐고 자신은 진세훈을 아들처럼 키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진세훈은 비웃었습니다. 아들처럼이 아니라 이용했을 뿐이라고, 건양그룹을 지키기 위한 도구로 삼았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진태석이 말을 이으려 했지만 진세훈은 그의 말을 끊었습니다. 자신이 이대로 물러날 것 같냐고, 절대 당하지만은 않을 거라고 말하며 사무실을 나갔습니다. 진태석은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예상치 못한 변수가 생긴 것입니다. 같은 시각, 공난숙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구실장과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진세훈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공난숙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분노한 말은 언제나 가장 쓰기 쉬운 카드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진세훈을 자기 편으로 만들 차례였습니다. 홍세프는 차를 따르며 이번 판은 복잡하다고 말했습니다. 진태석, 한혜라, 차정원, 그리고 주하늘까지 누가 이길지 예측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공난숙은 차를 한 모금 마시며 그래서 재미있는 거라고, 결국 이기는 건 자기 아들 주하늘이 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날카롭게 빛났습니다. 그날 밤
진세미는 아버지 진태석의 병실로 향했습니다. 복도를 걷는 그녀의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최근 일어난 일들이 그녀를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아버지는 정말 차정원을 통제하려고 자신을 이용한 걸까? 진세미는 병실 문 앞에서 멈칫했습니다. 안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세미는 잠깐 밖에 나가 있으라는 진태석의 목소리였습니다. 진세미는 문을 열지 않고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걸까? 궁금증이 그녀를 멈춰 세웠습니다. 그리고 진태석의 다음 말이 들렸습니다. 황 실장 이야기였습니다. 진태석은 황 실장을 법정에 못 나오게 하려고 누군가를 움직였다고 말했습니다. 증인 하나만 사라지면 판이 달라질 거라 생각했다고 했습니다. 한혜라가 설마 황 실장이 세훈이 친아버지라는 사실을 알고 그랬냐고 묻자 진태석은 교통사고였다고 우연처럼 보이게 하려고 한 거라고 대답했습니다. 진세미는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아버지가 황 실장을 죽이려 했다니, 그리고 세훈 오빠의 친아버지가 황 실장이라니 믿을 수 없었습니다. 진세미의 심장은 빠르게 뛰었습니다. 진태석의 목소리가 계속 들렸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사고 덕분에 모든 게 드러났다고, 황 실장 수혈 때문에 진짜 확인이 됐다고 말했습니다. 진세미는 더 이상 듣지 못하고 복도 끝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버지는 정말 살인을 시도한 걸까? 진세미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하지만 곧 다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아직은 아니라고, 확실히 알아봐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한편 주하늘은 차정원과 함께 조용한 카페에 앉아 있었습니다. 주하늘은 차정원의 손을 잡으며 이제 거의 다 끝나간다고, 진태석은 곧 무너질 거라고 말했습니다. 차정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하지만 아직 안심할 수 없다고, 진태석은 끝까지 발악할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주하늘은 차정원의 눈을 바라보며 그래도 우린 함께라고, 이번엔 절대 놓치지 않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이 평온한 순간이 얼마나 짧을지를요. 그날 밤 건양그룹 본사는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함 뒤에는 폭풍이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진태석은 병실에서 휴대폰을 들고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준비됐냐고 물었고 전화 너머에서 언제든지 실행 가능하다는 대답이 들렸습니다. 진태석은 미소 지으며 좋다고, 이번엔 완벽하게 끝내자고 말했습니다. 진태석은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빛 아래에는 어둠이 깔려 있었습니다. 이부 법정의 자백, 진세미의 의심. 차기범의 무죄 판결이 나온 날, 법정은 숨막히는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판사가 피고인 차기범에게 무죄를 선고한다고 말했습니다. 차정원은 눈물을 참으며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차기범은 고개를 숙이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25년 만에 풀린 누명이었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법정 밖에서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진태석이 기자회견장에 나타났습니다. 그의 얼굴엔 여전히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기자들은 일제히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진태석은 천천히 입을 열어 자신은 25년간 많이 고통스러웠다고 말했습니다. 기자들은 숨을 죽였습니다. 진태석은 평생 속죄하는 마음으로 건양을 위해, 이 나라 경제 발전을 위해 목숨을 바치겠다고 말했습니다. 차정원은 기자회견을 보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진태석의 말은 거짓말투성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얼굴엔 진심이 담긴 것처럼 보였습니다. 차정원은 기자들 앞에서 자신의 소감을 밝혔습니다. 키워주신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재심을 열 수 있었다면 얼마나 기뻤을까.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조금은 편안하게 계시길 기도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혜라는 멀리서 차정원을 바라보며 의미심장한 말을 했습니다.
아직 속죄해야 할 일이 많이 남았다고 말입니다. 주하늘이 무슨 뜻이냐고 묻자 한해라는 남은 풍파를 견뎌야 하고 정원과 자신이 한동안 적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주하늘은 놀라며 우리가 서로 적이 되어야 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고 물었습니다. 한해라는 진태석이 안심하려면 그래야 한다고 우리가 서로 싸우는 척해야 그 사람이 방심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주하늘은 고개를 끄덕이며 언제부터 시작하냐고 물었습니다. 한해라는 시계를 보며 지금부터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날 밤 한해라는 공개적으로 차정원을 배신했습니다. 기자회견장에서 한해라는 단호하게 차정원이 증거를 조작했다고 말했습니다. 기자들은 술렁이었습니다. 한해라는 더 이상 차정원을 신뢰할 수 없으며 건양그룹의 명예를 위해 그녀와 선을 긋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차정원은 기자들 앞에서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연기였습니다. 기자들은 차정원에게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차정원은 잠시 침묵했다가 조용히 실망스럽다고 하지만 진실은 언젠가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진태석은 이 뉴스를 보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역시 한해라는 자기 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그를 무너뜨리기 위한 함정이라는 것을 그는 몰랐습니다. 한편 진세미는 병실 밖에서 아버지와 한해라의 대화를 계속 엿듣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진태석이 세미가 원하는 대로 다 됐다고 부탁은 했지만 자신이 정말 말할 줄 몰랐다고 말하는 게 들렸습니다. 한해라는 이제 알겠냐고, 아버지가 세미를 얼마나 사랑하고 아끼는지 알겠냐고 물었습니다. 진태석은 자신이 세미 말에 움직인 게 아니라 세미를 이렇게 사랑한다는 것을 과시한 거라고 말했습니다. 진세미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지는 자신을 정말 사랑하는 걸까? 아니면 이용하는 걸까? 진세미는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날 밤 진세미는 혼자 방에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최근 일어난 일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버지의 자백 한해라의 배신, 그리고 세운 오빠의 친아버지 이야기, 모든 것이 너무 복잡했습니다. 진세미는 휴대폰을 꺼내 차정원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만날 수 있냐고 할 말이 있다고 말입니다. 차정원은 곧바로 답장을 보냈습니다. 그래, 내일 만나자고 말입니다. 진세미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어두웠습니다. 다음 날 차정원과 진세미는 조용한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진세미는 조심스럽게 최근에 이상한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났다고 말했습니다. 차정원은 진세미의 손을 잡으며 무슨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진세미는 눈물을 참으며 아버지가 황 실장을 죽이려 했다고, 그리고 세운 오빠의 친아버지가 황 실장이라고 말했습니다. 차정원은 놀란 표정을 지으며 그걸 어떻게 알았냐고 물었습니다. 진세미는 고개를 숙이며 병실 밖에서 들었다고, 아버지와 한해라 회장이 대화하는 걸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차정원은 진세미의 어깨를 감싸며 넌 아무 잘못 없다고, 이건 어른들의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진세미는 고개를 들어 차정원을 바라보며 자신은 어떻게 해야 하냐고, 아버지를 계속 믿어야 하냐고 물었습니다. 차정원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진세미가 믿는 건 아버지가 아니라 진실이어야 한다고, 진실을 마주할 용기가 있냐고 물었습니다. 진세미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신도 진실을 알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차정원은 진세미를 안아주며 괜찮다고, 자기가 옆에 있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차정원은 알고 있었습니다. 진세미가 곧 마주하게 될 진실은 그녀를 완전히 무너뜨릴 수도 있다는 것을요. 그날 밤 진태석은 다시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다음 단계로 넘어가자고, 차정원을 완전히 무너뜨릴 시간이라고 말했습니다. 진태석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그는 여전히 자신이 이길 거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가까운 곳에서 배신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그는 몰랐습니다. 3부 주영채의 몰락, 진세훈의 복수 다짐. 패션쇼 당일 건양백화점 대강당은 화려한 조명과 음악으로 가득했습니다. 차정원의 새로운 컬렉션이 공개되는 날이었습니다. 관객석에는 패션업계 인사들과 기자들이 빼곡히 앉아 있었습니다. 공난숙도 초대받아 앞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무대가 시작되고 모델들이 하나둘씩 런웨이를 걸었습니다. 아름다운 드레스와 세련된 슈트가 관객들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하지만 쇼가 중반에 접어들었을 때 갑자기 대형 스크린이 켜졌습니다. 관객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스크린에는 CCTV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영상 속에는 주영채가 차정원의 작업실에서 가위로 옷을 찢고 있었습니다. 주영채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고 그녀는 옷을 마구 찢으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관객석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놀라서 서로를 쳐다보았고 기자들은 카메라를 들고 스크린을 촬영하기 시작했습니다. 공난숙은 창백한 얼굴로 고개를 파묻었습니다. 주영채는 관객석 한쪽에 앉아 있다가 급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붉게 달아올랐고 눈에는 당황함이 가득했습니다. 주영채가 소리쳤습니다. 이건 조작이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녀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손가락질하며 수군거렸습니다. 저 사람이 바로 주영채라고, 재벌집 딸이 저런 짓을 하다니 믿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주영채는 도망치듯 대강당을 빠져나갔습니다. 공난숙은 그녀를 따라 나갔지만 주영채는 이미 차를 타고 사라진 뒤였습니다. 공난숙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패션쇼는 계속되었지만 분위기는 이미 엉망이었습니다. 차정원은 무대 뒤에서 이 모든 것을 지켜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계획대로였습니다. 같은 시각 병원에서는 또 다른 충격적인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황 실장은 교통사고로 중태에 빠져 있었습니다. 수술이 필요했지만 혈액형이 희귀하여 수혈할 피를 구하기 어려웠습니다. 의사가 황 실장의 가족들에게 혈액형이 RH-AB형이라고 수혈이 시급한데 가족 중에 같은 혈액형이 있냐고 물었습니다. 황 실장의 아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희는 모두 다른 혈액형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진세훈이 나서서 자신이 검사를 받아보겠다고 말했습니다. 의사는 진세훈의 혈액을 검사했고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진세훈의 혈액형은 RH-AB형이었습니다. 의사가 혈액형이 일치한다고 하지만 이건 매우 희귀한 경우인데 혹시 황 실장과 혈연 관계냐고 물었습니다. 진세훈은 얼어붙었습니다. 의사의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하는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혈연 관계라니 황 실장과 말입니까? 진세훈은 급히 진태석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금 병원으로 와야 한다고 황 실장 수술 때문인데 자신이 황 실장과 혈액형이 일치한다고 말했습니다. 진태석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알았다고 곧 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진태석은 병원에 도착하여 황 실장의 병실로 향했습니다. 복도 한쪽에서 진세훈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진세훈은 아버지를 보자마자 다가가 이게 무슨 일이냐고, 왜 자신의 혈액형이 황 실장과 일치하느냐고 물었습니다. 진태석은 한숨을 내쉬며 여기서 얘기하긴 곤란하다고 나중에 따로 말하겠다고 했습니다. 진세훈은 진태석의 팔을 잡으며 아니라고, 지금 말해달라고, 자신이 황 실장과 혈연 관계라는 게 맞냐고 물었습니다. 진태석은 진세훈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맞다고 황 실장이 내 친아버지라고 말했습니다. 진세훈은 뒤로 비틀거렸습니다. 병원 복도가 빙글빙글 도는 것 같았습니다. 진세훈은 벽에 기대어 서서 중얼거렸습니다.
그럼 자신은 진태석의 친아들이 아니었던 거라고 말입니다. 진태석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진세훈은 눈물을 흘리며 언제부터 알았냐고 물었습니다. 진태석은 낮은 목소리로 처음부터라고 진세훈의 어머니가 그를 낳았을 때부터 알았다고 말했습니다. 진세훈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는 바닥에 주저앉아 얼굴을 감쌌습니다. 진태석은 그런 진세훈을 내려다보며 하지만 자신은 진세훈을 아들처럼 키웠다고 그건 진심이라고 말했습니다. 진세훈은 고개를 들어 진태석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분노와 배신감이 가득했습니다. 아들처럼이라니 거짓말하지 말라고 당신은 자신을 이용했을 뿐이라고 건양그룹을 지키기 위한 도구로 삼았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진태석이 말을 이으려 했지만 진세훈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자신이 이대로 물러날 것 같냐고 절대 당하지만은 않을 거라고 두고 보라고 말하며 진태석을 지나쳐 복도를 걸어갔습니다. 진태석은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예상치 못한 폭탄이 터진 것입니다. 그날 밤 진세훈은 혼자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깨진 휴대폰과 빈 소주병이 놓여 있었습니다. 진세훈은 이를 악물며 중얼거렸습니다. 모두 자신을 버렸다고, 아버지도 회사도 버렸다고, 자신이 가짜 아들이라니 믿을 수 없다고 말입니다. 그때 휴대폰에 문자가 도착했습니다. 보낸 사람은 공난숙이었습니다. 혼자 술 마시기엔 밤이 길지 않냐는 내용이었습니다. 진세훈은 눈을 크게 떴습니다. 공난숙이 어떻게 자신의 상황을 알았을까? 진세훈은 잠시 망설이다 답장을 보냈습니다. 무슨 용건이냐고 물었습니다. 공난숙의 답장은 빨랐습니다. 잃은 게 있으면 되찾는 방법도 있는 법이라고 같이 이야기해 보자는 내용이었습니다. 진세훈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결심이 서려 있었습니다. 진세훈은 공난숙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디서 만날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공난숙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내일 저녁 자기 집으로 오라고 할 얘기가 많다고 대답했습니다. 진세훈은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어두웠습니다. 복수의 불씨가 타오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한편 차정원은 패션쇼가 끝난 후 주하늘과 함께 조용한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주하늘이 오늘 패션쇼가 완벽했다고, 주영채는 이제 끝났다고 말했습니다. 차정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하지만 아직 끝난 게 아니라고, 진태석이 남아있다고 말했습니다. 주하늘은 차정원의 손을 잡으며 걱정 말라고, 함께 이겨낼 거라고 말했습니다. 차정원은 미소 지으며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가장 큰 폭풍이 아직 남아있다는 것을요. 사부 진세미의 선택, 한혜라의 마지막 카드. 진세미는 병실 밖 복도에서 숨을 죽이고 서 있었습니다. 안에서 아버지 진태석과 한혜라의 대화가 들렸습니다. 진세미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걸까? 황 실장 얘기라는 진태석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진세미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진태석은 황 실장을 법정에 못 나오게 하려고 누군가를 움직였다고, 증인 하나만 사라지면 판이 달라질 거라 생각했다고 말했습니다. 한혜라가 설마 황 실장이 세훈이 친아버지라는 사실을 알고 그랬냐고 묻자 진태석은 교통사고였다고 우연처럼 보이게 하려고 한 거라고 대답했습니다. 진세미는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아버지가 황 실장을 죽이려 했다니, 그리고 세훈 오빠의 친아버지가 황 실장이라니 믿을 수 없었습니다. 진태석의 목소리가 계속 들렸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사고 덕분에 모든 게 드러났다고, 황 실장 수혈 때문에 진짜 확인이 됐다고, 그 아이가 세훈이더라고 말했습니다. 한혜라가 그럼 세훈이는 알고 있냐고 묻자 진태석은 한숨을 내쉬며 알겠지, 곧 알게 될 거라고 대답했습니다.
한혜라가 세훈이가 복수할 수도 있다고 말하자 진태석은 비웃었습니다. 복수라니 그 아이가 뭘 할 수 있겠냐고 자신은 이미 모든 걸 준비했다고 말했습니다. 진세미는 더 이상 듣지 못하고 복도 끝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버지는 정말 살인을 시도한 걸까? 진세미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화면에는 경찰서 번호가 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세미는 전화를 걸지 못했습니다. 아직은 아니라고 확실히 알아봐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진세미는 병실을 떠나 복도를 걸었습니다. 그녀의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가는 동안 진세미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버지를 정말 사랑했던 기억들이 떠올랐습니다. 어릴 적 아버지는 진세미를 무릎에 앉히고 동화책을 읽어주곤 했습니다. 아빠가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는 사람이 누군지 물으면 진세미는 자기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래, 우리 세미라고. 아빠는 세미를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수 있다고 말하던 그 목소리가 생생했습니다. 그때는 그 말이 진심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모든 게 의심스러웠습니다. 아버지는 정말 자신을 사랑한 걸까? 아니면 이용한 걸까? 진세미는 병원 밖으로 나왔습니다. 밤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그녀는 벤치에 앉아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별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진세미는 휴대폰을 꺼내 차정원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지금 만날 수 있냐고 급하다고 말했습니다. 차정원은 곧바로 답장을 보냈습니다. 지금 어디냐고 자기가 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진세미는 병원 주소를 보냈습니다. 30분 후 차정원이 도착했습니다. 차정원은 진세미를 보자마자 그녀를 안아주었습니다. 차정원이 무슨 일이냐고 얼굴이 왜 그러냐고 물었습니다. 진세미는 차정원의 품에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자신은 어떻게 해야 하냐고 울먹였습니다. 차정원은 진세미의 등을 토닥이며 천천히 말해보라고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었습니다. 진세미는 숨을 고르고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황 실장을 죽이려 했다고. 그리고 세운 오빠의 친아버지가 황 실장이라고 말했습니다. 차정원은 놀란 표정을 지으며 그걸 어떻게 알았냐고 물었습니다. 진세미는 눈물을 닦으며 병실 밖에서 들었다고 아버지와 한혜라 회장이 대화하는 걸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차정원은 진세미의 어깨를 감싸며 진세미는 지금 매우 힘든 상황에 있다고 하지만 이건 진세미 잘못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진세미는 고개를 들어 차정원을 바라보며 자신은 어떻게 해야 하냐고 아버지를 계속 믿어야 하냐고 물었습니다. 차정원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진세미가 믿는 건 아버지가 아니라 진실이어야 한다고 진실을 마주할 용기가 있냐고 물었습니다. 진세미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신도 진실을 알고 싶다고 하지만 너무 무섭다고 말했습니다. 차정원은 진세미의 손을 꼭 잡으며 괜찮다고 자기가 옆에 있을 거라고 함께 진실을 찾자고 말했습니다. 진세미는 차정원을 안아주었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그렇게 서로를 안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진세미는 다시 병원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버지 진태석은 침대에 누워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진세미는 조용히 병실로 들어가 아버지의 침대 옆에 앉았습니다. 진태석의 얼굴은 평온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진세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 평온함 뒤에 숨겨진 어둠이 있다는 것을요. 진세미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화면에는 경찰서 번호가 떠 있었습니다. 진세미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정말 이렇게 해야 할까? 아버지를 신고한다는 것은 그와의 모든 관계를 끊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하지만 진세미는 결심했습니다. 진실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진세미는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경찰이냐고 물었습니다. 진세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신고할 게 있다고.
25년 전 주상철 살인 사건 관련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순간 진태석이 눈을 떴습니다. 그는 진세미를 바라보며 힘겹게 그만하라고 말했습니다. 진세미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라고, 이제 와서 아버지라고 부르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진세미는 경찰에게 계속 말했습니다. 25년 전 추상철 살인 자백 녹취가 다 있다고, 그리고 황 실장 교통사고 시도 증거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진태석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는 진세미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빠가 미안하다고 말했습니다. 진세미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자신은 아버지 편이 아니라 진실 편이라고 말했습니다. 잠시 후 병실문이 열렸습니다. 경찰 2명이 들어왔습니다. 진태석 씨 맞냐고 물었습니다. 진태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경찰이 수갑을 꺼냈습니다. 진세미는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자신이 신고했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진세미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진세미는 떨리는 손으로 아버지의 손목에 수갑을 채웠습니다. 진태석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진태석이 진세미를 불렀지만 진세미는 눈을 피하지 않고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이게 자신의 복수라고 말했습니다. 진태석은 고개를 떨궜습니다. 경찰이 그를 데리고 병실을 나갔습니다. 진세미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주저앉았습니다. 그녀는 얼굴을 감싸고 울었습니다. 복도 끝에서 한혜라가 모든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한혜라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진세미가 자신이 하지 못한 선택을 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한혜라는 천천히 병실로 다가갔습니다. 진세미는 한혜라를 보고 일어섰습니다. 한혜라는 진세미를 안아주었습니다. 잘했다고, 용기 있는 선택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진세미는 한혜라의 품에서 울었습니다. 자신은 아버지를 사랑했다고, 정말 사랑했다고, 하지만 이건 잘못된 거라고 말했습니다. 한혜라는 진세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그래, 넌 옳은 일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날 밤 진세미는 병원 옥상에 올라가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았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진세미는 눈물을 닦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아버지, 미안하다고, 하지만 자신은 더 이상 거짓 속에서 살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진세미는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별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진세미는 처음으로 자유를 느꼈습니다. 고통스러웠지만 진실이었습니다. 오부 진태석의 체포, 숨겨진 과거의 폭로. 진태석은 경찰에 체포된 후 유치장에 수감되었습니다. 차가운 철창 안에서 진태석은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았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건양그룹, 가족, 그리고 자신이 쌓아온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같은 시각, 차정원의 사무실에서는 또 다른 작전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차정원과 한혜라는 진태석을 완전히 무너뜨리기 위한 마지막 함정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차정원이 진태석이 증거를 없애려고 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한혜라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래, 그 사람은 끝까지 발악할 거라고, 우리는 그 순간을 기다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주하늘이 어떻게 유인할 거냐고 묻자 한혜라는 미소 지으며 자신이 진태석에게 금고 번호를 알려줄 거라고, 그 안에 증거가 있다고 말하면서 유인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차정원은 놀란 표정으로 그럼 진태석이 직접 사무실에 침입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혜라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래, 그리고 그 순간 경찰이 들이닥치는 거라고, 증거인멸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주하늘은 감탄하며 완벽한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날 밤 한혜라는 진태석에게 면회를 신청했습니다. 유치장 면회실에서 진태석과 한혜라는 마주 앉았습니다. 진태석은 한혜라를 보며 씁쓸하게 웃으며 왔구나 하고 말했습니다. 한혜라는 차갑게 마지막 인사하려고 왔다고 대답했습니다. 진태석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래,
이제 끝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혜라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진태석은 모든 걸 잃었다고, 가족도 회사도 명예도 잃었다고 말했습니다. 진태석은 한혜라를 바라보며 그래도 자신한테 남은 게 하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혜라가 뭐냐고 묻자 진태석은 미소 지으며 증거를 없앨 기회라고 대답했습니다. 한혜라는 표정을 굳혔습니다. 진태석이 계속 말했습니다. 한혜라는 자신이 완전히 무너진 줄 알겠지만 자신은 아직 카드가 남아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혜라는 일부러 당황한 척하며 무슨 카드냐고 물었습니다. 진태석은 자신있게 차정원의 사무실 금고 안에 자신의 증거가 있다고, 그걸 없애면 자신은 다시 일어설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혜라는 속으로 미소 지었습니다. 계획대로였습니다. 한혜라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하지만 어떻게 그 금고를 열 거냐고 물었습니다. 진태석은 한혜라를 바라보며 내가 도와달라고, 금고 번호를 알려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한혜라는 잠시 망설이는 척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번호는 0825라고, 하지만 조심하라고, 경찰이 감시하고 있을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진태석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한혜라는 자리에서 일어나 이제 가보겠다고 말했습니다. 진태석은 한혜라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역시 혜라는 자기 편이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그는 몰랐습니다. 이 모든 것이 그를 무너뜨리기 위한 함정이라는 것을요. 다음 날 밤, 진태석은 보석으로 석방되었습니다. 그는 곧바로 차정원의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밤 11시, 건양그룹 본사는 조용했습니다. 진태석은 경비를 피해 조용히 차정원의 사무실로 들어갔습니다. 그는 금고 앞에 서서 한혜라가 알려준 번호를 눌렀습니다. 0825. 금고가 열렸습니다. 안에는 서류 봉투가 들어있었습니다. 진태석은 서류를 꺼내려는 순간 갑자기 사무실 조명이 켜졌습니다. 진태석은 놀라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경찰 2명이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차정원과 한혜라가 서 있었습니다. 진태석은 얼어붙었습니다. 경찰이 다가오며 진태석 씨, 증거인멸 현행범으로 체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진태석은 수갑이 채워지는 순간 한혜라를 바라보았습니다. 한혜라는 차갑게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진태석이 자신을 속였냐고, 처음부터 함정이었냐고 물었습니다. 한혜라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래, 처음부터 함정이었다고, 당신을 완전히 무너뜨리기 위한 계획이었다고 대답했습니다. 차정원이 한 걸음 앞으로 나서며 이제 진짜 끝이라고 말했습니다. 진태석은 고개를 떨궜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경찰이 그를 데리고 사무실을 나갔습니다. 차정원과 한혜라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주하늘이 다가와 정말 끝났다고, 이제 진태석은 다시는 일어서지 못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한혜라는 고개를 끄덕이며 하지만 아직 끝난 게 아니라고, 진세훈과 공난숙이 남아있다고 말했습니다. 차정원은 한혜라를 바라보며 함께 끝까지 가자고 말했습니다. 한혜라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공난숙은 진세훈을 자신의 집으로 불렀습니다. 진세훈은 공난숙의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공난숙은 차를 따르며 진태석이 체포됐다는 소식을 들었냐고 물었습니다. 진세훈은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다고 대답했습니다. 공난숙은 미소 지으며 이제 건양그룹은 주인을 잃었다고, 새로운 회장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진세훈은 공난숙을 바라보며 무슨 말이냐고 물었습니다. 공난숙은 차를 한 모금 마시며 당신이 회장이 되는 거라고, 자신이 도와주겠다고 말했습니다. 진세훈은 눈을 크게 떴습니다. 하지만 자신은 가짜 아들이라고, 건양그룹 후계자 자격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공난숙은 고개를 저으며 그건 중요하지 않다고, 중요한 건 당신이 복수할 기회가 있다는 거라고 말했습니다. 진세훈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복수. 그 말이 그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공난숙은 계속 말했습니다. 진태석이 당신을 이용했다고 하지만 이제는 당신이 주인이 될 차례라고 말했습니다. 진세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어떻게 해야 하냐고 물었습니다. 공난숙은 미소 지으며 우선 진태석의 친자를 찾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진세우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친자라니 무슨 말이냐고 물었습니다. 공난숙은 진태석에게 진짜 친자가 있다고, 그 사람을 찾으면 진태석을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진세우는 누구냐고 물었습니다. 공난숙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차정원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진세우는 놀라서 차정원이 진태석의 친자라니 말도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공난숙은 고개를 끄덕이며 사실이라고, 차정원은 한혜라의 친딸이고 한혜라는 진태석의 첫사랑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진세우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공난숙은 계속 말했습니다. 이 사실을 폭로하면 건양그룹은 완전히 뒤집힐 거라고, 그리고 당신이 회장이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진세우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이며 알겠다고, 공난숙과 함께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공난숙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의 계획이 점점 현실이 되고 있었습니다. 한편 차정원은 집에서 조미향과 함께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조미향이 진태석이 체포됐다는 소식을 들었냐고 물었습니다. 차정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다고, 이제 거의 다 끝났다고 대답했습니다. 조미향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정말 고생 많았다고, 이제 좀 쉬라고 말했습니다. 차정원은 미소 지으며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진세훈과 공난숙이 움직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조미향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괜찮겠냐고 물었습니다. 차정원은 조미향의 손을 잡으며 괜찮다고, 주하늘과 한혜라 회장이 함께 있다고 말했습니다. 조미향은 고개를 끄덕이며 조심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날 밤 차정원은 혼자 방에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모든 것이 거의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마지막 전투가 남아 있었습니다. 차정원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차정원은 주먹을 쥐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진짜 끝을 내야 한다고 말입니다. 육부 진태석의 최후, 진세미의 눈물. 진세미는 아버지를 신고한 후 병실에 혼자 남아 있었습니다. 진태석의 빈 침대를 바라보며 진세미는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지금 어디에 있을까? 유치장에 있을까? 진세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며칠 후 진세미는 아버지를 면회하러 갔습니다. 유치장 면회실에서 진태석과 진세미는 유리창을 사이에 두고 마주 앉았습니다. 진태석은 수척해진 얼굴로 진세미를 바라보았습니다. 진세미는 눈물을 참으며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진태석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세미야, 왔구나 하고 말했습니다. 진세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진태석은 힘겹게 웃으며 아빠가 미안하다고 말했습니다. 진세미는 눈물을 흘리며 왜 그러셨냐고, 왜 자신을 이용하셨냐고 물었습니다. 진태석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아빠는 너를 사랑했다고, 그것만은 진짜라고 말했습니다. 진세미는 고개를 저으며 아니라고, 만약 정말 사랑했다면 이런 짓은 하지 않으셨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진태석은 눈물을 흘리며 아빠가 잘못했다고, 하지만 용서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진세미는 일어서며 용서는 할 수 없다고, 하지만 아버지가 제대로 된 처벌을 받고 진짜 반성하는 모습을 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진태석은 고개를 끄덕이며 알겠다고, 아빠가 죗값을 치르겠다고 말했습니다. 진세미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면회실을 나갔습니다.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진태석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며칠 후 진태석은 병이 악화되어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의사는 진태석이 심장에 문제가 있다고,
수술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진태석은 수술을 거부했습니다.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진세미는 아버지의 병실로 달려왔습니다. 의사로부터 아버지가 수술을 거부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진세미는 병실로 들어가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진태석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진세미가 왜 수술을 거부하셨냐고 물었습니다. 진태석은 진세미를 바라보며 더 이상 살 이유가 없다고, 모든 걸 잃었다고 말했습니다. 진세미는 눈물을 흘리며 그래도 살아야 한다고, 제대로 속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진태석은 고개를 저으며 아빠는 이미 끝났다고, 더 이상 버틸 힘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진세미는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진태석은 진세미의 손을 느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세미야, 아빠 딸로 태어나줘서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진세미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버지, 제발 수술 받으세요 하고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진태석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진세미는 아버지를 흔들며 아버지라고 불렀지만 진태석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의료진이 달려와 진태석을 응급처치했지만 진태석의 심장은 이미 멈춰 있었습니다. 의사가 진세미에게 고개를 숙이며 유감이라고, 최선을 다했지만 살리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진세미는 아버지의 침대 옆에 무릎을 꿇고 울었습니다. 아버지, 미안해요. 아버지, 정말 미안해요. 진세미는 계속 울었습니다. 하네라가 병실로 들어와 진세미를 안아주었습니다. 진세미는 하네라의 품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날 밤 진태석의 사망 소식은 뉴스를 통해 전국에 알려졌습니다. 건양그룹 회장 진태석이 심장마비로 사망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차정원은 이 뉴스를 보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진태석은 자신에게 고통을 준 사람이었지만 동시에 하네라가 사랑했던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주하늘이 차정원의 어깨를 감싸며 괜찮냐고 물었습니다. 차정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괜찮다고, 이제 정말 끝났다고 말했습니다. 주하늘은 차정원을 안아주었습니다. 며칠 후 진태석의 장례식이 열렸습니다. 건양그룹 본사 영안실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진세미는 검은 상복을 입고 영정 사진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붉게 부어 있었습니다. 하네라가 조문을 왔습니다. 진세미는 하네라를 보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네라는 진세미의 손을 잡으며 힘내라고, 이제 앞을 보고 살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진세미는 고개를 끄덕이며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차정원도 조문을 왔습니다. 차정원은 영정 사진을 보지 않은 채 고개를 숙이고 서 있었습니다. 조미양이 조용히 안 들어가도 된다고, 밖에서 기다리겠다고 말했습니다. 차정원은 아니라고, 자신은 아직 준비가 안 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때 장례식장 밖이 소란스러워졌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조심스럽게 줄을 섰습니다. 건양그룹 법무팀이었습니다. 한 사람이 앞으로 나와 차정원에게 전할 말씀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차정원이 고개를 들며 무슨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법무팀장이 서류 봉투를 내밀며 진태석 회장 유언장 관련이라고 말했습니다. 차정원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조미양이 놀라며 유언장이라고 물었습니다. 법무팀장이 고개를 끄덕이며 공증된 문서라고 말했습니다. 차정원은 봉투를 받지 않으며 자신한테 왜 그러냐고 물었습니다. 법무팀장이 숨을 고르고 차정원 씨 이름이 명시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 순간 주하늘이 다가왔습니다. 주하늘이 차정원의 옆에 서며 괜찮다고, 자기가 옆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차정원이 천천히 봉투를 받았습니다. 손끝이 차가웠습니다. 봉투를 열지 않은 채 지금 꼭 봐야 하냐고 물었습니다. 법무팀장이 조심스럽게 회장님 지시가 장례 당일 전달이었다고 대답했습니다. 차정원이 한숨을 내쉬며 알겠다고 말했습니다.
차정원은 봉투를 열었습니다. 서류 맨 위에 굵은 글씨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건양그룹 지분 이전에 관한 건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차정원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주하늘이 속삭이며 읽지 말고 나중에 봐도 된다고 말했습니다. 차정원이 고개를 저으며 아니라고, 지금 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차정원은 문서를 끝까지 읽었습니다. 그리고 한참 말을 잃지 못했습니다. 조미양이 조심스럽게 뭐라고 쓰여 있냐고 물었습니다. 차정원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건양그룹 지분 전부를 차정원에게 넘기겠다는 유언이라고, 차정원을 공식 가족으로 복권한다는 내용이라고 말했습니다. 주하늘이 놀라며 복권이라고 되물었습니다. 차정원이 쓴웃음을 지으며 죽어서야 가족으로 인정한다고 말했습니다. 조미향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 인간 끝까지 제멋대로라고 말했습니다. 차정원은 서류를 접었습니다. 그리고 단호하게 자신은 필요 없다고 말했습니다. 주하늘이 바라보며 포기할 거냐고 물었습니다. 차정원이 고개를 끄덕이며 이미 잃은 시간은 돈으로도 지분으로도 못 돌린다고 말했습니다. 그때 안쪽 빈소에서 울음소리가 커졌습니다. 진세미의 울음이었습니다. 차정원은 그 소리에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세미 인생도 참 비참했다고 말했습니다. 주하늘이 조용히 그래도 당신 인생까지 끌어내리게 둘 필요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차정원이 고개를 끄덕이며 안다고 말했습니다. 차정원은 법무팀장을 바라보며 이 서류를 한혜라 회장에게 그대로 전달해달라고, 자기 이름은 빼달라고 말했습니다. 법무팀장이 놀라 정말 괜찮겠냐고 물었습니다. 차정원이 담담하게 그렇다고, 자신은 자기 인생으로 충분하다고 말했습니다. 법무팀장은 고개를 숙이며 알겠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들이 떠난 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주하늘이 차정원의 손을 잡으며 이제 진짜 끝이라고 말했습니다. 차정원이 고개를 들어 하늘을 봤습니다. 장례식장 천장 너머로 햇빛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차정원이 조용히 끝이 아니라 시작 같다고 말했습니다. 주하늘이 미소 지으며 그래, 이제 당신 삶을 살자고 말했습니다. 차정원은 마지막으로 빈소 쪽을 돌아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등을 돌렸습니다. 주하늘이 차정원의 어깨를 감싸며 괜찮다고, 이제 다 끝났다고 말했습니다. 차정원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빛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주하늘은 복수에 성공한 차정원을 안아줬고, 그제서야 차정원은 주하늘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장례식장을 나섰습니다. 7부 장례식장의 유언, 차정원의 거부. 장례식이 끝난 후 한혜라는 조용히 빈소에 남아 있었습니다. 진태석의 영정사진을 바라보며 한혜라는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이 남자를 사랑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랑은 이미 오래전에 끝났습니다. 한혜라는 영정사진 앞에 서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은 결국 모든 걸 잃었다고, 하지만 그것도 당신이 선택한 길이었다고 말했습니다. 한혜라는 고개를 숙이고 장례식장을 나갔습니다. 밖에서 진세미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진세미는 한혜라를 보고 다가왔습니다. 회장님, 고맙습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한혜라는 진세미의 손을 잡으며 괜찮냐고 물었습니다. 진세미는 고개를 끄덕이며 이제 괜찮을 것 같다고 대답했습니다. 한혜라는 진세미를 안아주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고 물었습니다. 진세미는 아버지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 사회복지 사업을 하고 싶다고, 아버지가 상처 준 사람들을 돕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한혜라는 고개를 끄덕이며 좋은 생각이라고, 자신이 도와주겠다고 말했습니다. 진세미는 고개를 숙이며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서로를 안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건양그룹 이사회가 열렸습니다. 진태석의 사망으로 인해 새로운 회장을 선출해야 했습니다. 이사회 회의실에는 건양그룹의 주요 임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한혜라, 차정원, 주하늘,
그리고 진세훈까지 모두 참석했습니다. 한혜라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진태석 회장의 사망으로 건양그룹은 새로운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오늘 이 자리에서 새로운 회장을 선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사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진세훈이 손을 들었습니다. 자신이 후보로 나서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이사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진세훈은 자신이 비록 진태석의 친아들은 아니지만 건양그룹에서 오랫동안 일했고 회사를 잘 알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혜라는 진세훈을 바라보며 하지만 당신은 친자가 아니라고 건양그룹 후계자 자격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진세훈은 웃으며 그럼 차정원은 어떻냐고 차정원도 진태석의 친자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이사회가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차정원을 바라보았습니다. 차정원은 놀란 표정으로 진세훈을 바라보았습니다. 진세훈이 계속 말했습니다. 차정원은 한혜라의 친딸이고 한혜라는 진태석과 과거의 관계가 있었다고, 그러니 차정원도 진태석의 딸일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혜라는 일어서며 그만하라고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진세훈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자신은 진실을 밝히는 것뿐이라고 건양그룹은 투명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사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차정원이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그래, 맞다고, 자신은 한혜라의 친딸이 맞다고 인정했습니다. 이사들이 놀라서 서로를 쳐다보았습니다. 차정원은 계속 말했습니다. 하지만 자신은 진태석의 딸은 아니라고, 자신의 아버지는 차기범이라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진세훈은 비웃으며 증명할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차정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증명할 수 있다고, 친자 확인서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혜라가 서류를 꺼내 이사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이사들은 서류를 확인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진세훈은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자신의 계획이 실패한 것입니다. 한혜라는 진세훈을 바라보며 이제 그만 나가달라고, 당신은 더 이상 건양그룹과 관계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진세훈은 이를 악물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두고 보라고, 자신은 절대 포기하지 않을 거라고 말하며 회의실을 나갔습니다. 한혜라는 진세훈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사회는 계속되었습니다. 한혜라가 새로운 회장 후보를 제안했습니다. 주하늘이었습니다. 이사들이 웅성거렸습니다. 한혜라는 주하늘이 더크라운 캐피털 출신으로 투자와 경영에 능하다고, 건양그룹을 새로운 단계로 이끌 수 있는 인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차정원도 일어서서 주하늘을 지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사들은 잠시 토론한 후 투표를 진행했습니다. 결과는 압도적이었습니다. 주하늘이 새로운 건양그룹 회장으로 선출되었습니다. 주하늘은 일어서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건양그룹을 더 발전시키겠다고, 이사들의 기대에 부응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사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한혜라는 미소 지으며 주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차정원도 주하늘을 향해 미소 지었습니다. 이사회가 끝난 후 차정원과 주하늘은 함께 회사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주하늘이 차정원의 손을 잡으며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차정원은 고개를 저으며 자신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 주하늘이 스스로 이뤄낸 거라고 말했습니다. 주하늘은 차정원을 안으며 당신이 있어서 가능했다고, 함께 여기까지 왔다고 말했습니다. 차정원은 주하늘을 안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이제 우리 결혼하자고 말했습니다. 주하늘은 놀라서 차정원을 바라보았습니다. 정말이냐고 물었습니다. 차정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렇다고, 더 이상 기다리고 싶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주하늘은 차정원을 안아 올리며 웃었습니다. 그래, 결혼하자고, 당장 내일이라도 하자고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옥상에서 서로를 안고 있었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그들을 축복하듯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8부 새로운 시작, 주하늘의 승리. 몇 달 후 차정원과 주하늘의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건양호텔 대연회장은 아름다운 꽃과 장식으로 가득했습니다. 하객들이 하나둘씩 자리에 앉았습니다. 한혜라, 진세미, 조미양, 그리고 건양그룹 임직원들까지 모두 참석했습니다. 차정원은 흰 웨딩드레스를 입고 대기실에 서 있었습니다. 조미양이 차정원의 베일을 정리하며 정말 예쁘다고, 우리 정원이 제일 예쁘다고 말했습니다. 차정원은 미소 지으며 엄마 덕분이라고 말했습니다. 조미양은 눈물을 닦으며 정말 고생 많았다고, 이제 행복하게 살라고 말했습니다. 차정원은 조미양을 안으며 고맙다고, 엄마가 아니었으면 자신은 여기까지 오지 못했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문이 열리고 한혜라가 들어왔습니다. 한혜라는 차정원을 보고 잠시 멈췄습니다. 차정원은 한혜라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한혜라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정원아, 정말 아름답구나 하고 말했습니다. 차정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한혜라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용히 엄마가 미안하다고, 널 버린 건 내 인생 최대의 실수였다고 말했습니다. 차정원은 눈물을 참으며 이제 와서 엄마라고 부르지 말라고, 하지만 이해는 한다고, 어머니도 살고 싶으셨던 거라고 말했습니다. 한혜라는 차정원의 손을 잡으며 용서해달라고, 엄마가 정말 미안하다고 말했습니다. 차정원은 한혜라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두 사람은 눈물을 흘리며 서로를 안았습니다. 조미향은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결혼식이 시작되었습니다. 웨딩 마치가 울려 퍼지고 차정원이 버진로드를 걸어 나왔습니다. 주하늘은 차정원을 보고 미소 지었습니다. 차정원은 주하늘의 손을 잡으며 그의 옆에 섰습니다. 주례사가 끝나고 주하늘과 차정원은 서로에게 서약을 했습니다. 주하늘이 먼저 말했습니다. 정원아, 나는 당신을 평생 사랑하고 아끼겠다고, 당신이 아플 때 위로하고 기쁠 때 함께 웃겠다고 약속한다고 말했습니다. 차정원도 주하늘을 바라보며 하늘씨, 저도 당신을 평생 사랑하고 지키겠다고, 당신과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고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입을 맞췄고 하객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결혼식이 끝난 후 피로연이 열렸습니다. 하객들이 차정원과 주하늘에게 축하 인사를 건넸습니다. 진세미도 다가와 언니, 오빠 축하한다고, 정말 행복해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차정원은 진세미를 안으며 고맙다고, 세미도 곧 행복한 사람을 만날 거라고 말했습니다. 한혜라도 다가왔습니다. 한혜라는 주하늘에게 정원을 잘 부탁한다고, 자신의 딸을 소중히 여겨달라고 말했습니다. 주하늘은 고개를 숙이며 걱정 마시라고, 평생 소중히 모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피로연이 끝나고 차정원과 주하늘은 신혼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들은 유럽으로 향했습니다. 파리, 로마, 바르셀로나를 여행하며 두 사람은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한 달 후 차정원과 주하늘은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주하늘은 건양그룹 회장으로서 회사를 이끌었고 차정원은 패션 브랜드를 계속 운영했습니다. 한혜라는 부회장으로 물러나 주하늘을 보좌했습니다. 진세미는 아버지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 사회복지재단을 설립했습니다. 그녀는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일에 전념했고 점점 밝아졌습니다. 진세호는 건양그룹을 떠나 새로운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황 실장과 함께 중소기업 투자회사를 설립했습니다. 주영채는 어머니 공난숙에게 버림받았습니다. 공난숙은 주영채가 가짜 딸이라는 사실을 알고 그녀를 집에서 쫓아냈습니다. 주영채는 혼자가 되었지만 이것이 그녀에게 새로운 시작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1년 후 차정원은 아이를 낳았습니다. 건강한 남자아이였습니다. 주하늘은 아이를 안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차정원은 주하늘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조미향과 한혜라도 병실로 찾아와 아이를 축복했습니다. 한혜라는 아이를 안으며 정말 귀엽다고 건강하게 자라라고 말했습니다. 차정원은 한혜라를 바라보며 어머니 고맙습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한혜라는 눈물을 흘리며 차정원의 손을 잡았습니다. 처음으로 딸이 자신을 어머니라고 불렀습니다. 조미향은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정원이는 이제 정말 행복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두 명의 어머니에게 사랑받고 좋은 남편과 건강한 아이까지 정원이는 모든 것을 얻었습니다. 몇 년 후 차정원과 주하늘은 건양그룹 옥상에서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주하늘이 차정원의 손을 잡으며 이제 진짜 끝이라고 말했습니다. 차정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끝이 아니라 시작 같다고 말했습니다. 주하늘이 미소 지으며 그래, 우리의 새로운 시작이라고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손을 꼭 잡고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았습니다. 한혜라는 멀리서 그들을 바라보며 처음으로 진짜 미소를 지었습니다. 딸이 행복하다면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한혜라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정원아, 엄마가 정말 미안했어. 하지만 이제는 행복해라고 말했습니다. 서울의 하늘에 별이 반짝이기 시작했습니다. 건양그룹의 새로운 시대가 열렸습니다. 거짓과 욕망이 빚어낸 파국은 끝났고 진실과 사랑이 가져온 구원이 시작되었습니다. 차정원과 주하늘, 그리고 한혜라와 진샘이 모두가 각자의 방식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가장 아픈 사랑은 가장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오지만 진짜 용서는 그 사랑을 넘어설 때 시작된다는 것을요. 오늘 친밀한 리플리 최종의 예상 줄거리 어떠셨나요? 진세미의 용기 있는 선택, 차정원의 진정한 용서, 그리고 주하늘의 승리까지 모든 이야기가 해피엔딩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거짓과 욕망 속에서도 결국 진실과 사랑이 승리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다음에는 더 재미있는 드라마 예상 줄거리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